노년에 혼자면 외롭지 않아? 외로운 건 잠깐. 대신 속이 다 시원해. 그래도 누군가 옆에 있어야 하지 않나? 누구랑 부대끼며 스트레스 받느니 혼자가 100배 낫지. 혼자 살면 불편하지 않아? 불편은 무슨? 내 마음대로 사니까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 평생 남에게 맞춰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남들의 기대에 맞춰 살다 보니 정작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노년에 혼자라는 것은 진짜 내 삶을 되찾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남들 눈치 보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오롯이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제야 진짜 자유를 누릴 때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래서 다들 혼자 하는구나. 노년에 혼자라서 좋은 이유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래서 혼자 하는구나. 혼자라서 좋은 첫 번째 이유는 예민한 성격이라도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혼자 살면 외롭다고들 하지만 사실 혼자여서 더 행복한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예민한 성격이라면 혼자가 최고의 환경입니다. 작은 소음에도 신경이 쓰이고 타인의 생활 패턴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노년에 혼자라는 것은 더 이상 타인에게 맞출 필요 없이 오롯이 나만의 평온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조용한 공간에서 눈을 뜰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부스럭거리는 소리, TV를 크게 틀어놓는 소음, 갑작스럽게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신경을 곤두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오롯이 나만의 리듬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늦잠을 자고 싶으면 자도 되고 일찍 일어나서 명상하며 하루를 시작해도 됩니다. 집안 정리도 내 방식대로 하면 됩니다. 누군가는 깔끔한 정리를 좋아하고 누군가는 자신의 물건이 늘 그대로 있어야 마음이 편합니다. 하지만 함께 살면 늘 타협해야 합니다. 상대가 어질러 놓은 물건을 보면 신경이 쓰이고 반대로 내가 둔 물건을 치우면 불편해집니다. 하지만 혼자 살면 누구도 내 생활 패턴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싶으면 그대로 유지하면 되고 내 방식대로 공간을 꾸밀 수 있습니다. 식사도 내 입맛과 습관에 맞출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아침부터 국을 먹어야 속이 든든하고 누군가는 커피 한 잔으로 충분합니다. 함께 살면 이건 너무 짜다. 왜 이렇게 싱겁게 했어? 고기 반찬 좀 해라 같은 불필요한 말들이 오갑니다. 하지만 혼자면 그 모든 스트레스에서 자유롭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걸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예민한 성격이라면 불필요한 인간관계에서도 자유로워집니다. 억지로 어울려야 하는 모임,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행사도 없습니다. 내가 원할 때만 사람을 만나고 내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면 됩니다. 예전에는 가족이나 배우자 때문에 마지못해 만났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의무가 없습니다. 불편한 인간관계를 끊어낼 자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정 소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살면 피할 수 없는 갈등이 생깁니다. 말투 하나에도 신경이 쓰이고 작은 행동에도 감정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혼자 살면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기분을 맞출 필요도 없고 내 감정을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편한 방식으로 살면서도 불필요한 갈등에서 벗어나 속이 편안해집니다. 노년에 혼자라는 것은 예민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축복과도 같습니다. 나만의 공간에서 나만의 리듬대로 내 감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만큼 편안한 일이 또 있을까요? 속이 다 시원하지 않습니까? 이정숙 씨는 어려서부터 소리에 민감하고 정리정돈에 집착하는 예민한 성격이었다. 하지만 평생 가족과 함께 살다 보니 늘 스트레스였다. 남편은 TV 볼륨을 크게 틀어놓고 자식들은 신발을 가지런히 두는 법이 없었다. 설거지를 바로 안 하면 속이 답답했고 밤늦게 전화벨이 울리면 신경이 곤두섰다. 하지만 가족들은 엄마는 왜 이렇게 예민해?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다 남편이 먼저 떠나고 자식들이 독립하면서 처음으로 온전히 혼자가 되었다. 처음엔 적막이 어색했지만 곧 깨달았다. 이게 진짜 평온이라는 거구나.
이제는 조용한 집에서 아침을 맞이하고 정리된 공간에서 편안하게 책을 읽는다. TV 볼륨도 적당하고 불필요한 소음이 없어 신경 쓸 일이 없다. 얼마 전 친구가 물었다. 혼자 있으면 외롭지 않아? 이정숙 씨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 이제야 속이 다 시원해. 이래서 혼자 하는구나. 드디어 내 방식대로 살잖아. 이래서 혼자 하는구나. 혼자라서 좋은 두 번째 이유는 내 인생의 주도권을 온전히 가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평생을 남들에게 맞춰 살았습니다. 부모를 위해, 배우자를 위해,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살다 보니 정작 내 인생의 주도권은 한 번도 내 손에 쥐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가족의 눈치를 봐야 했고 내 감정보다 남들의 기분을 먼저 살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노년의 혼자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온전히 나에게 되찾아오는 일입니다. 이제는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 때는 여행 한 번 가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뭐 하러 가? 돈 아깝게 어디를 가? 하면 가방을 싸던 손이 멈췄습니다. 자식들은 엄마, 우리 애 봐줘야지 하며 내 계획을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고 싶으면 떠나면 됩니다. 미리 말할 필요도 없고 누구의 동의를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떠나고 싶으면 오늘 떠나는 것이 가능합니다. 돈 쓰는 것도 오롯이 내 결정입니다. 가족이 있을 때는 늘 돈을 아껴야 했습니다. 남편 뒷바라지, 자식 교육비, 생활비에 허리가 휠 만큼 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번 돈, 내가 모은 돈을 온전히 나를 위해 쓸 수 있습니다. 먹고 싶은 걸 사 먹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배우고 싶은 걸 배우면서 나를 위한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야 진짜 돈을 내 뜻대로 쓸 자유가 생긴 것입니다. 일상도 내 뜻대로 흘러갑니다. 과거에는 하루 일정이 온통 가족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침부터 밥을 차리고 남편과 자식들을 챙기고 그들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또 맞춰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 리듬대로 살면 됩니다. 늦잠을 자도 되고 밥을 한 끼만 먹어도 되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아무도 뭐라 하지 않고 내 삶의 방식 그대로 살면 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주도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 있을 때는 원하지 않는 인간관계도 억지로 유지해야 했습니다. 시댁 행사, 친척 모임, 남편 친구들과의 어색한 자리까지도 마지못해 참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짜 나에게 필요한 사람만 곁에 둘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만 어울리고 불필요한 인간관계는 과감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노년의 혼자라는 것은 더 이상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 인생을 온전히 내 손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이제야 비로소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느낌입니다. 이래서 혼자 하는구나. 속이 다 시원하지 않습니까? 박미숙 씨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다.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만 해줬고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자기 취미 하나 제대로 가져본 적이 없었다. 여행을 가고 싶어도 돈 아깝다는 남편 말에 포기했고 배우고 싶은 것도 엄마가 그런 걸 왜 해? 라는 자식들의 반응에 접었다. 그러다 혼자가 되고 나서야 깨달았다. 이제 내 인생 좀 살아봐야겠다. 며칠 전 늦잠을 자고 일어나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문득 떠오른 생각에 바로 짐을 싸고 기차표를 예매했다. 목적지는 강릉. 누구한테도 말할 필요 없고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었다. 바닷가에 앉아 파도를 보며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들었다. 친구가 전화를 걸어 물었다. 혼자 여행 가니까 심심하지 않아? 박미숙 씨는 웃으며 말했다. 이래서 혼자 하는구나. 이제야 내 마음대로 사네. 이래서 혼자 하는구나. 혼자라서 좋은 세 번째 이유는 본인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평생 가족을 먼저 챙기느라 정작 내 건강과 안전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남편이 아프면 병원부터 모시고 갔고 자식이 감기에 걸리면 밤새 약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프면 괜찮아, 좀 쉬면 낫겠지 하며 참고 버티기 일쑤였습니다.
노년의 혼자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누구를 위해 희생할 필요 없이 오롯이 나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프면 바로 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족 병원비를 걱정하느라 내 건강검진도 미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몸이 이상하면 바로 병원에 가고 정기검진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내 몸 하나 돌보지 못하면 그 누구도 대신 아파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내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식사도 내 몸에 맞춰 조절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족들 입맛에 맞춰 기름진 반찬을 만들고 남편이 좋아하는 국을 끓이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튀김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 건강을 생각해서 싱겁게, 가볍게, 소화 잘 되는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배달 음식을 시켜도 건강한 메뉴를 고르고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내가 먹고 싶은 걸 즐길 수 있습니다. 운동도 내 리듬에 맞춰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살면 아침 운동을 가려 해도 밥부터 차려야지 오늘은 그냥 쉬어 하며 밀리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하루 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 건강 관리입니다. 아침이면 공원을 걸어도 되고 요가를 해도 되고 수영을 배워도 됩니다. 내 몸이 원하는 방식대로 꾸준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가족들과 살 때는 늘 애 봐달라, 심부름 좀 해달라 하며 내가 무리하게 움직이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힘들어도 참고 하다가 허리를 삐끗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장을 보다가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리하지 않습니다. 내가 편한 속도로 움직이고 내 몸이 힘들면 충분히 쉬어갑니다. 늦은 밤 위험한 곳에 나가지 않고 내 몸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살면 때로는 건강보다 가족을 먼저 챙겨야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 가장 소중한 것은 나 자신입니다. 나를 돌보고 나를 지키고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노년의 혼자라는 것은 내 몸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나를 가장 먼저 챙길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이래서 혼자 하는구나. 속이 다 시원하지 않습니까? 이영자 씨는 평생 남들 챙기느라 자기 몸 하나 돌볼 겨를이 없었다. 남편이 혈압이 높다 하면 저염식 식단을 만들고 자식이 피곤하다 하면 보양식을 끓여줬다. 그런데 정작 본인이 어지럼증을 느껴도 좀 쉬면 괜찮겠지 하고 넘겼다. 그렇게 참고 살다 보니 어느 날 갑자기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 병원에 실려갔다.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본인 건강부터 챙기셔야 해요. 그날 이후 이영자 씨는 달라졌다. 그래, 이젠 내 몸이 먼저다.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고 건강식을 챙겨 먹고 아프면 바로 병원에 간다. 며칠 전 딸이 엄마, 손주 좀 봐줘 하자 단호하게 말했다. 미안하지만 나 필라테스 가야 해. 건강이 먼저야. 친구가 물었다. 혼자 있으면 심심하지 않아? 이영자 씨는 껄껄 웃으며 말했다. 이래서 혼자 하는구나. 이제야 내 몸 좀 돌보네. 이래서 혼자 하는구나. 혼자라서 좋은 네 번째 이유는 나만의 작은 사치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평생 아끼고 참으며 살았습니다. 가족들 뒷바라지하느라 내 것 하나 사는 것도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과 자식들 옷은 사주면서 정작 내 옷 한 벌 사려 하면 난 그냥 있는 거 입지 뭐 하며 돌아섰습니다. 맛있는 걸 먹고 싶어도 이 돈이면 반찬 하나라도 더 사야지 하며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노년의 혼자라는 것은 오롯이 나를 위해 작은 사치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커피 한 잔도 내 취향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남편은 믹스커피를 좋아하고 자식들은 아메리카노를 마셨습니다. 결국 내 입맛은 뒷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비싼 원두를 사서 향을 음미하며 천천히 한 잔을 내려 마십니다. 카페에 가서 비싼 디저트를 시켜도 돈 아깝다 하는 소리 들을 일도 없습니다. 이제는 작은 사치가 아니라 나를 위한 당연한 행복입니다. 먹고 싶은 것도 자유롭게 먹을 수 있습니다.
가족과 살 때는 늘 오늘 뭐 먹지? 고민하며 남들의 입맛을 맞춰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은 한우 스테이크, 내일은 초밥, 모레는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 내가 먹고 싶은 걸 내 마음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한 끼를 대충 때우든 비싼 음식을 사 먹든 모두 나의 선택입니다. 쇼핑도 부담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남편이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마. 자식들이 엄마는 왜 그런 걸 사? 하며 잔소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예쁜 스카프가 보이면 사면 되고 좋은 화장품이 있으면 망설이지 않고 구입합니다. 내가 벌고 내가 모은 돈을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 쓰는 것입니다. 취미 생활도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미술을 배우고 싶어도 악기를 연주하고 싶어도 엄마가 그걸 배워서 뭐 하려고 하는 소리에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배우고 싶으면 배우면 됩니다. 비싼 수업료가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소비입니다. 노년에 혼자라는 것은 더 이상 참으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해 마음껏 즐기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남들 눈치 볼 필요 없이 내가 원하는 작은 사치를 누리며 사는 것이야말로 진짜 자유입니다. 이래서 혼자 하는구나. 속이 다 시원하지 않습니까? 김정희 씨는 평생 남편과 자식들 챙기느라 본인을 위한 소비는 늘 마지막이었다. 남편 양복은 맞춰주면서 본인은 시장에서 싼 옷을 샀고 자식들 학원비는 아낌없이 대면서 본인 피부 관리는 사치라 여겼다. 그러던 어느 날 혼자가 되고 나서 백화점에 갔다. 늘 그냥 지나쳤던 명품 화장품 코너 앞에서 망설였다.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평생 가족들 위해 썼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 좀 써도 되잖아? 결국 인생 첫 고급 크림을 샀다. 집에 와서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고 얼굴에 발랐다.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웃음이 났다. 이제야 사람 대접 좀 받는 기분이네? 며칠 후 친구가 물었다. 그 비싼 화장품 아깝지 않아? 김정희 씨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래서 혼자 하는구나. 이제야 나를 위해 좀 살아보네. 이래서 혼자 하는구나. 혼자라서 좋은 다섯 번째 이유는 누구와도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살면서 늘 비교 속에 살았습니다. 형제들과 비교당하고 친구들과 비교당하고 결혼 후에는 남편과 자식까지 비교 대상이 되었습니다. 누구네 남편은 더 잘해준다. 누구네 자식은 더 성공했다 같은 말들이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노년에 혼자라는 것은 더 이상 누구와도 비교할 필요 없이 온전히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과거에는 모임에 나가면 자연스럽게 비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이 어디 다니냐, 자식은 어디 직장 다니냐, 손주는 몇 명이냐. 같은 질문에 대답할 때마다 속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자리 자체를 피할 자유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비교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면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더 이상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누구네는 큰 집으로 이사했대. 누구네 남편은 연봉이 높대 같은 말에 흔들릴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남들이 어떻게 살든 상관없습니다.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해외여행을 다니든 집에서 편하게 쉬든 모두 내 선택일 뿐입니다. 남과 비교하며 허세를 부릴 필요도 억지로 따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외모에 대한 비교도 끝났습니다. 젊었을 때는 주름이 늘었다, 살이 쪘다 같은 말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꾸미고 싶으면 꾸미고 편하게 입고 싶으면 있는 그대로를 즐기면 됩니다. 주름이 있으면 어떤가요? 이것도 살아온 세월의 흔적입니다. 더 이상 남들 눈에 맞추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살면 남들의 기대에 맞춰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에게 집중하면 됩니다. 남들보다 더 잘 살 필요도 더 많은 걸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비교를 멈추니 삶이 훨씬 가벼워지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노년에 혼자라는 것은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오롯이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남이 어떻게 살든 신경 쓰지 않고 나만의 행복을 찾으면 됩니다. 이래서 혼자 하는구나. 속이 다 시원하지 않습니까? 박영순 씨는 젊었을 때부터 비교 속에 살았다. 친척 모임만 가면 누구네 남편은 승진했대, 누구네 딸은 시집을 잘 갔대 같은 말이 들려왔다. 손주가 태어나자 이번엔 누구네 손주는 영어 유치원 다닌대라는 말까지 따라 붙었다. 남들과 비교당할 때마다 속이 답답했지만 그냥 참고 살았다. 그러다 혼자가 되고 나서야 깨달았다. 아니, 내가 왜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살아야 하지? 그날 이후 불필요한 모임을 끊고 온전히 자기 삶을 살기로 했다. 아침이면 공원에서 산책하고 카페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었다. 더 이상 남들 눈치를 볼 필요도 누군가와 경쟁할 필요도 없었다. 어느 날 옛 친구가 전화를 걸어 물었다. 요즘 뭐 하면서 지내? 박영순 씨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이래서 혼자 하는구나. 이제야 남 신경 안 쓰고 편하게 산다. 끝으로 좋아요, 구독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